세 번째 Q&A 국내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네, 관련 이야기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615명. 교수님, 원래 월요일이면 주말 효과라 그래서 조금 확진자 수 떨어지기도 했는데 뭐 거의 떨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양성률은 무려 4%가 넘어가네요. 떨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더 올랐죠. 예, 일요일하고 월요일 631, 615명. 그래서 보통 주말이면은 진단검사 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게 맞는데 오히려 증가를 했으면서 주말 동안에. 예, 진단검사 수는 적었기 때문에 어제가 4.4%, 오늘은 4.24%입니다. 이거는 대구 신천지 때 4% 넘어간 이후 8월 16일 날 한번 4% 넘어갔었고요. 네. 실제 지금 연속해서 이렇게 4% 넘어가고 600명 이상이 연속해서 나온 게 아마 처음으로 보입니다. 예. 주말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민간의 선별 진료기관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들이 더 많이 진단을 받아서 비율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3%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일반적으로는 1%, 2%에 머무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지금은 4%까지 올라갔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것은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내일부터 당장 제대로 된 진단검사 수 2만이 넘어가면은 이 숫자로 보면은 뭐 700명, 800명 이상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이죠. 네,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요. 방역 당국이 이 거리두기 단계를 또 한 번 격상을 했습니다. 교수님,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이렇게 단계를 조정한다고 하는데 일단 내일부터라고 하니까 우리 생활에 지금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는 건가요? 일단 뭐 아까도 설명하셨듯이 영업 중단되는 곳은 클럽, 유흥시설 5종 이것은 원래 2단계에서도 있었던 것이고요.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실내 체육시설들이 새로 이제 집합금지가 되고요. 밤 9시 이후에 영업 중단되는 곳들은 마트, 백화점, PC방, 영화관 등 이런 데인데 사실 300제곱미터 이하인 상점들은 문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일상 생활은 가능할 수가 있게 했고요.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지금까지 했던 식당, 카페 같은 경우는 그대로입니다. 2단계랑 차이가 없어서 식당인 경우도 9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가 있고 9시 이후에는 배달 포장만 가능하고 카페는 하루 종일 포장 배달만 가능한데 이제 여기에 덧붙인 것이 학원 교습소인 경우에 있어서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 학원은 종일 중단되는 거 아닙니까? 그 원래 3단계 기준인데 조금 빨리 적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은 너무 불편이 크기 때문에 인원을 제한하고요. 또 실내에서는 지금 전체가 마스크 의무화인데 실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의무화를 한다. 마스크 쓰기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사실 저는 이번에 학원 부분이었는데 이게 원래 3단계 됐을 때 전면적으로 이 금지가 집합 제한이 되는 건데 학원을 금지를 시켰다. 그런데 대학 입시 이제 지금 입시철이니까 대학 입시와 취업 준비 관련한 학원은 또 허용을 했더라고요. 이게 방역으로 봤을 때 옳은 결정인가 좀 의문이 들던데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 연말이 되다 보니까 입시 시즌이 되어 있고 또 취업이라든지 또 실기 시험도 있기 때문에 교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들은 허용을 한 것으로 보여서 방역 면에서만 보면 전부 이것을 금지하는 것이 옳겠지만 실제 전부 금지한다고 해서 금지가 되는 것보다는 수용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이 부분만은 좀 예외적으로 풀어주겠다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거리두기 단계 조정도 최근에 몇 차례 이뤄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좀 국민들도 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실 코로나19 사태를 국민들이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겪고 있다 보니까 피로감도 상당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교수님, 무엇보다 이제 사람들이 거리두기가 몇 단계든지 어쨌든 잘 지키고 실천하는 게 중요할 텐데 이 실천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이게 결국은 대책이라기보다는 우리 국민 전체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 여기서 특히 요 사이에 중요한 부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감염을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진짜 젊은 사람들의 느낌으로 봐서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가벼운 증상, 내가 못 느끼는 증상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시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부분은 내가 조금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은 일단 학교 가지 않고 또 직장에 가지 않고 결근을 하는, 그러고서도 또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진단검사를 선제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증상이 약할 때
진단검사를 받으러 가면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아마 방역당국에서도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원하면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아마 지금 마련해 주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요. 또 항원 신속 진단 키트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빠르게 여러 번에 걸쳐서 자주 진단 검사를 받는다면은 우리 국민들 중에 있어서 무증상 감염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런데요, 지금 2.5단계로 올렸는데 알고 보니 한 지난달 28일에 이미 단순히 기준으로만 따지면 2.5단계로 올려야 될 기준이 충족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전에 우리는 2 플러스 알파 단계로 올렸었잖아요. 이 2 플러스 알파 단계로 올린 게 좀 실수였다, 실패했다 이렇게 좀 분석할 수도 있을까요? 실수라기보다는 뭐 알파 단계를 올리면서 2단계에 올라간 효과를 좀 보겠다는 뜻이었는데 네. 사실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고 이 2단계의 효과, 즉 1.5단계, 2단계 24일 날 내린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것은 월말쯤 되면 다 알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며칠을 더 본다 할지라도 일단 유예 기간을 두고서 지난 주말쯤에는 2.5단계로 올릴 수 있었는데 이게 좀 멈칫멈칫하면서 꼭 엇박자를 내서 예. 1.5단계인 경우에 있어서는 목요일 날 했고요. 예, 예. 그 다음부터 24일, 뭐 1일, 어제 전부 화요일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시작이. 네, 네. 이것을 며칠만이라도 좀 당겨서 주말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쯤에 이렇게 격상을 시키게 되면은 결국은 주말에 다 약속 캔슬하고 주중에 좀 약속이 없어질 수도 있을 텐데 네. 좀 며칠씩 늦는 것이 결국은 방역 효과를 반갑시키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서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부터 2.5단계가 수도권에선 됩니다만 좀 선제적으로 좀 이게 다소 국가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지만 3단계로 좀 선제적으로 좀 올리면 어떨까 이런 의문을 갖는 분도 적지 않거든요. 방역만 생각하면 그게 맞습니다. 아, 3단계로 럭다운을 시키고서 네. 시간이 지나면은 빨리 줄어들면은 경제에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네, 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지금 2단계, 2.5단계로 올려도 사실 이 거리두기의 격상 요것만 갖고서 방역이 된다고, 통제가 된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실제 지금 2단계도 잘 안 듣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지역사회 전체가 지금 만연되어 있는 상황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단계 격상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수용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 예, 예. 지금 그렇게까지 심각한 수준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예, 예. 갑자기 3단계로 해갖고 문을 닫으라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수용을 못하겠다는 생각들이 더 많아지고 방역 수칙을 더 잘 지킬 수 있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맞는 수준에 우리가 5단계로 정해놨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이라고 그러면 신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그것이 좀 늦는 것이 문제고요. 늦다. 지금 수준이 안 되어 있는데 3단계를 바로 간다고 그러면 그건 또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수용성은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올 겨울에 약속 다 취소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2.5단계 격상 소식에 방역 대책이 왜 이렇게 늦냐 이런 지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정부도 좀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교수님. 방역도 중요하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 등 피해도 막대하기 때문에 방역과 경제 모두 다 지금 생각해야 되기 때문 아닐까 싶어요. 이런 일이 닥칠 때마다 사실 두 가지를 놓고 방역 당국이 많은 고심을 하잖아요, 교수님. 결국은 방역, 경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은 서울 수도권은 지금 2.5단계인데 지방인 경우에 있어서는 2단계거든요. 예. 그러면 풍선 효과가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지역에 따라서 경북, 대구, 제주 같은 경우는 사실 1단계 수준인데 갑자기 2.5단계로 올리는 게 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2.5단계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확산 단계이고 유행 단계이기 때문에 예. 서울 수도권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전국적으로 내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는 크거든요. 예. 전국적으로 2.5단계를 하되 좀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방인 경우에서는 일단 2단계로 한 것으로 보이고 네.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근데 확산세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뭐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라. 공무원, 군, 경찰 다 투입을 해서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해라. 이런 지시를 했던데 이건 좀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요? 있겠죠. 지금 예, 예. 500명, 600명 정도 수준이 된다면 역학조사관만의 힘으로는 이것을 핀셋 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나온 다음에 그 동선을 찾아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시간이 늦어지게 되면은 M차 감염이 일어난 이후에
접촉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럼 접촉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학조사관을 인원을 굉장히 많이 늘리면서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면은 좀 더 빨리 확진자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은 또 접촉한 사람 역학조사에 의해서 밀접 접촉자도 빨리 격리를 할 수가 있어서 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는 한데 네. 사실은 지금은 이 역학조사만 갖고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아, 예. 역학조사를 했을 때 접촉했을 때는 이미 N차 감염이 일어났고 우리가 모르는 N차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멈춤을 하지 않는 한 이 상황이 빨리 통제되기는 어려운 지금 아주 험악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백신 얘기를 좀 한번 짧게 해볼까 하는데요. 화이자 백신 사용 승인이 난 영국에서 이번 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교수님, 짧게 여쭤볼게요. 영국이 이제 접종 시작하니까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도 뭐 부작용 유무라든지 유통 과정이라든지 좀 참고해서 우리도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큰 참고가 되겠죠. 영국은 이번 주고 유럽이나 미국도 아마 올해 안으로는 거의 수천만 단위로 접종을 할 것 같은데 예. 여기서 우리 독감 백신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고들이 나올 겁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효과라든지 단기간에 부작용 같은 것들을 잘 모니터링 해갖고 네. 또 이 콜드체인도 지금 이거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모더나 파이자인 경우 어떻게 콜드체인이 돌아가는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우리는 아주 면밀히 관찰해갖고 우리의 대책은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 백순영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